네, 구글의 엑셀 스프레드시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는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엑셀인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사실은 종합 프로그램이죠. 그게 생긴 거는 엑셀이 아니고 표 계산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엑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마치 막 공장에서 QC 이런 것도 그냥 엑셀로 다 해버리죠. 거기에 이제 스크립트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사용하시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 봤고요. 자, 구글의 그 문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이제 용도는 그 표 계산을 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좀 보시는 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RDB라고 하고요. 그 로우와 칼럼이 있는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죠.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는 무엇이죠? 네, 문서입니다.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어서 그냥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개인 버전하고 모든 버전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그 빅쿼리라는 거 하는 쿼리 부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마치 쿼리를 하는데 좀 더 복잡하게 쿼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한 계산, 뭐 차트 만들기 이런 거 할 때도 좋고요. 요거는 뭐 경쟁 제품은 엑셀, 한컴 오피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목적 용도는 표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많이 있고 제약사항으로는 100만 자 그리고 변환 시 500메가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뭐 100만 자 그러면 사실은 많이 문자를 넣으면은 많이 못 넣을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SQL로 쓰시면은 이런 처리들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UI는 엑셀처럼 생겼죠. 엑셀처럼 생겼고 처리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클라우드에서 공유하고 작성하실 수 있고요. 일단 파일에는 뭐 새 문서, 열기, 가져오기, 사본 만들기, 다운로드, 이메일에 첨부하기, 오프라인, 사용 설정, 버전 기록, 뭐 이런 파일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정, 보기, 삽입, 뭐 서식, 데이터, 도구, 부가기능, 도움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엑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함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냥 엑셀처럼 쓰시면 됩니다. 엑셀 잘 쓰시는 분들은 또 금방 이걸로 쓰십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누르시면은 다양한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걸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문서랑 유사하게 이것도 그냥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협업자 선택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글의 엑셀 아니고 MS 엑셀은 정말로 설치형인데 기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는 게 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클라우드 제품하고 사실 설치형 제품을 1대1로 비교를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스프레드시트는 일단은 뭐 기능은 우리 엑셀하고 비슷하고요. 이거 사실 이 스프레드시트를 잘 설명을 하려면은 뭐 스크립트나 아니면 함수 이런 것도 좀
다 함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우리가 하는 목적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프레드시트 만들기가 있고요. 만들기를 할 때는 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표 계산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어떤 회사에서는 뭐 저한테 막 자랑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모든 문서를 다 엑셀로 만든다.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엑셀로 문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엑셀로 만들면 장점이 그, 그 규격이나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줄간격 뭐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또 그렇게 쓰는 회사도 있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목적에 맞지 않고, 이제 그때 엑셀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중간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면은 워드 같은 경우는 그림을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리죠. 근데 엑셀은 그 중간을 잘라버립니다. 중간을 까지 출력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페이지에 출력을 해버려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회사 공식 문서가 엑셀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형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엑셀은 PC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라서 강력한 엑셀 매크로 같은 거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사용할 수도 있죠. 엑셀 파일 하나에는 뭐 어떤 경우는 몇백 메가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열어보면은 뭐 공장 관리 시스템 뭐 이 들어 있어서 아주 충격을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구글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비교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성격이 좀 가깝죠. 우리가 쿼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 몇 항, 몇 컬럼, 몇 로우에 있는 데이터 갖고 와라. 이게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한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쿼리를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고, 또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건식, 뭐 필터, 피벗 이런 것만 잘 쓰면은 뭐 분석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한 게 우리는 그 페타 단위까지 4페타인가요? 5페타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정말 페타라는 것은 테라바이트 1024배죠. 그러니까 뭐 한 4000테라 데이터가 4000테라 있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 1테라만 되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테라 데이터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으면 페타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도 이 엑셀의 클라우드 기술은 분석을 할 수 있다. 아주 뭐 자랑하는 거죠. 또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이거랑 API랑 잘 연결하면은 정말 재미있는 기능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이런 것도 그런 스크립트 쓰는 것도 있고 이런데 데이터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이용해서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쓰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은 일단은 스프레드시트의 홈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플러스 기어로 눌러서 시작을 해도 되고 템플릿을 이용해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템플릿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템플릿도 보면은 뭐 출석부도 있고 뭐 성적 기록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서를 작성하시면은 좋고요. 뭐 프로젝트 관리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미있는 것들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결혼 관련된 뭐 일정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 계획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런 거 한번 열어서 어떤 내용들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에는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준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 데이터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 학교,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기준 데이터가 있죠. 그런 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에
모든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기준 데이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뭐 급식 이런 비용이 바뀌고 여러 가지 뭐 우유 신청하는 게 바뀌어야겠죠, 당연히.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기준 데이터이고요. 기준 데이터는 아무나 막 수정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꼭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 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특정 범위에는 어떤 사람만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지금 수정 권한 담당자 1과 담당자 2가 수정 권한이 있고 보기는 직원들 모두 볼 수 있는데 이 특정 부분 여기는 또 담당자 1과 팀장만 수정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담당자 2는 이 문서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또 수정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특정 부분만 또 공유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엑셀은 이렇게 등록을 해서 변환을 하시면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이 그냥 잘 되고요. 이것도 이제 엑셀도 그냥 엑셀 파일을 변환하지 않고 바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펑션도 좀 보고 하면은 좀 얘기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우리 목적하고 약간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되고요. 스프레드시트, 엑셀도 그렇지만 스프레드시트도 잘 쓰면 업무를 빠르게 정확하게 노가다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습 삼아서 계속 수시로 좋은 기능들 사용해 보시고 또 뭐 계속 도전을 한번 해서 기능들 익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얘기할 거는 참 많은데 오늘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